봅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런 강력한 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이설아 캐스터,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진 곳이 많죠?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이상이나 급락해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중부와 전북, 광주와 대구 경북 지역에는 한파졌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마현이 영하 20.7도 등 최저기온 분포도에서 보라색으로 보이는 한파 경보 지역은 영하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했는데요. 서울도 영하 11.8도까지 내려간 데다 찬바람이 더해져 체감 온도는 이보다 5도 이상 더 낮았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3도 등 중부지방은 계속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혹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내일은 영하 13도, 모레 목요일은 영하 14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고요. 금요일과 주말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는 지속됩니다. 영하 30도에 달하는 북극의 한기가 계속해서 한반도로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서고 동저의 기압 배치에서 이 동쪽의 저기압이 블로킹 현상으로 북극 한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오랜 시간 머물겠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길게 한파가 이어지는 만큼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공천 헌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강선우 의원이 오늘 처음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강 의원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실대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김경시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말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첫 대면 조사입니다. 강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며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 삶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김씨 의원과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인 남모 씨 등 모두 8명을 조사했습니다. 그제는 김씨 의원을 사흘 만에 다시 불러 세 번째 조사를 가졌습니다. 또 김씨 의원과 남 씨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말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처음 만난 사실을 파악하고 이 자리에 동석했던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 2명을 잇따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김씨 의원 진술과 남 씨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씨 의원은 경찰이 제출한 자수서에서 강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1억 원을 요구한 건 전직 보좌관 남 씨라며 현금이 오갈 당시 남 씨가 함께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남 씨 측은 김씨 의원에게 돈을 직접 요구한 적이 없고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돈이 오가 전달된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공천원금의 종착지로 지목된 강 의원은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에야 알았다는 입장. 경찰은 오늘 강 의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성격과 전달 경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이 결국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에 강력 반발했던 김병기 의원. 일주일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곤 징계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대신 최고위직권으로 제명을 요청했습니다. 정당법상 국회의원을 당에서 내보내려면 의총 등에서 소속 의원 절반이 동의해야 하는데 동료 의원들 손에 제명되는 절차를 생략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당 지도부는 자진 탈당 압박에 나섰습니다. 의원총회 절차를 생략할 수도 없는 데다 징계 국면이 길어지면 정치적 부담이 커질 거란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탈당하지 않고는 의총에서 제명 의결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김 의원은 결국 회견 3시간 만에 탈당계를 냈고 당원 자격을 즉시 잃었습니다. 서울 동작갑 3선 국회의원으로 이재명 정부 첫 원내대표에 선출된 김병기 의원.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전직 보좌진이 연이어 폭로한 본인과 가족 특혜 의혹과 배우자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공천원금 수수 의혹 등에 휩싸이며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이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어제 열리기로 돼 있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시작도 못하고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가 내내 충돌하면서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해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던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 하지만 후보자 자리는 비워둔 채 여야는 신경전부터 벌였습니다. 후보자가 앉은 다음에 인사청문회 개회하셔야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당은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자며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고 위원회를 이따위로 운영을 하십니까? 철저하게 묻고 제대로 답변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자 이겁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끼리. 국민들이 판단하실 그 권리를 박탈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제대로 지적을 하려면 성실하게 자료를 내놔도 부족한데 그냥 대강대강 해놓고 하루만 때우겠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단독 기사가 100사건이나 나는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야라는 그 한마디가 나올 때 그만뒀어야죠. 쳇바퀴 공방 속에 회의는 1시간 반 만에 중단됐고 다시 열리지 못했습니다. 온종일 국회에서 대기하던 이 후보자는 낼 수 있는 자료는 다 냈다며 청문회 출석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30년 전, 40년 전 거를 달라고 하시니 국가기관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못. 국민의힘은 추가 제출 자료 분석에 이틀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여야 합의 시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인 내일까지는 개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청문 절차가 최종 불발되면 이 후보자 임명 결정은 대통령 몫으로 돌아갑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어떻게든 그린란드를 갖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이를 반대하는 나라들에는 무조건 관세를 매기겠다고 재차 경고했는데요. 무력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100% 실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상국은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나라들인데 다음 달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반드시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점령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일단 미국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걸로 분석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노벨 평화상 불발과 그린란드 문제를 연결짓는 취지의 서한을 노르웨이 총리에게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8개 이상의 전쟁을 끝낸 자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한 걸로 볼 때 더 이상 순수하게 평화만을 생각할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무엇이 좋고 적절한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미국에 좋고 적절한 것, 즉 그린란드에 대한 전면적 통제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있을 뿐이라며 노벨상과의 연관을 부인했습니다. The president is looking at Greenland as a strategic asset for the United States. We are not going to outsource our hemispheric security to anyone else.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1일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연설에 나섭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린란드 관련 협상에 나설 걸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벨라루스 대통령을 가자지구 전후관리 평화위원회에 초대했습니다. 그린란드 문제로 유럽과 갈등 중인 미국이 반서방 국가들에게 손을 내민 겁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한 평화위원회에 합류해달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크렘린궁은 초대에 응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측과 접촉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맹방 벨라루스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루카셴코 대통령을 초대했다며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Мы также рассматриваем данное предложение как признание личных заслуг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вторитета главы белорус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미국은 지난 16일 전후 가자지구를 감독할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평화위원회의 초대 집행위원회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의장인 트럼프 대통령이 서방 국가는 물론 러시아와 벨라루스에도 가입 초대장을 보낸 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무장정파 하마스 등 가자지구 관련 모든 당사자와 가까운 러시아의 영향력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평화회의가 가자지구에서 전체 분쟁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며 사실상 유엔을 대체할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이유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측은 평화회의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15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으로 돌아선 옛 자민당 파트너 공명당과 손을 잡고 중도개혁연합이라는 신당을 창당했습니다. 共生と包摂の社会へと転換をしていく政治、高市総理の目指す社会とは違うものである。 오는 23일 정기국회가 소집되면 곧바로 중의원은 해산되고 현재 의원들은 1년 3개월 만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선거는 다음 달 8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 군과 경찰이 합동조사팀을 꾸려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은 용의자 1명과 자신이 무인기를 직접 날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 학교 선후배 사이에 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함께 일하는 등 행적이 비슷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자 국방부는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라며 민간 차원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경 합동조사팀은 구성 나흘 만인 지난 16일 민간인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소환 조사했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경기도 일대에서 미신고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송치됐는데 조사팀은 당시 기종이 이번에 공개된 무인기와 생김새, 부속품 등에서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의자 조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실제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대학원생 오모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는 무인기를 제작했을 뿐이라며 자신이 3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날렸고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 오염 수준을 측정하고 싶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의 한 대학 선후배 사이로 보수 성향 청년단체에서 함께 활동했습니다. 또 2022년 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함께 일한 뒤 이듬해 무인기 제작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전모 파악이 우선이라며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라는 직책의 인물이 활동했다는 점도 파악해 설립 초기부터 대북 무인기 운용을 염두에 뒀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지난주 서울에서 시내버스가 건물로 돌진해 1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브레이크 결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에 버스 기사가 계속 운전석 아래를 쳐다보며 브레이크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정류장에 섰다가 출발하는 버스. 그런데 얼마 뒤 버스 기사는 당황한 듯 여러 차례 운전석 아래를 쳐다봅니다. 줄어들지 않는 속도, 분주한 운전석과 달리 승객들은 평온한 모습입니다. 이 버스는 시속 50km로 최고 속도가 제한 설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자 승객들도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도 버스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출발 40초 뒤엔 사거리에서 좌회전 차량과 함께 왼쪽으로 경로를 틉니다. 결국 앞서가던 승용차와 보행자들을 잇따라 들이받고 건물과 충돌하고 나서야 겨우 멈춰섭니다. 정류장 출발부터 건물에 부딪혀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은 50초가량. KBS가 확보한 운행 기록을 보면 버스 속도는 최고 시속 54에서 55km까지 치솟은 상태에서 25초 동안 달렸습니다. 브레이크 등은 버스가 주행을 시작하고 사고가 난 뒤까지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영상과 운행 기록을 본 전문가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페달 5조작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가 계속 발밑을 내려다본 정황 등을 볼 때 버스 결함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인 분석을 통해서 후에 있을 유사한 돌진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역시 버스 기사는 차량 결함을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큰 추위라는 뜻을 가진 절기 대한이 오늘은 이른값을 톡톡히 하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동해안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한파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는 10도 이상이나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더해져 체감온도는 이보다 5도 이상 더 낮아 매우 추웠는데요. 이 북극 한기가 쉴 새 없이 밀려오고 있어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내일은 영하 13도, 모레는 영하 14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고 금요일과 주말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는 계속됩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해안, 제주도에서는 오늘까지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또한 부산과 울산, 대구, 경상도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철원이 영하 4도, 청주가 영하 2도 등 중부지방은 내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이 바다의 물결은 풍랑 경보가 내려진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5.5m로 일겠습니다. 이 혹독한 추위 속에 내일부터는 전라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동상 응급처치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따뜻한 곳으로 이동 후 젖은 옷은 벗고 마른 옷 담요로 보온하세요. 동상 부위를 따뜻한 물에 담가 피부색과 온기가 돌아오는지 확인하세요. 얼굴과 귀를 물수건으로 대고 체온을 유지하세요. 손 발가락 사이에 마른 거즈를 끼워줍니다. 증상이 의심되면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